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7급 공채로 들어와서 지금은 6급인 김태우라는 검찰 수사관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온통 혼란과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폭로를 한 사람이죠.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로 발탁이 돼서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 밑에 특별감찰반원이 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지금은 검찰로 다시 쫓겨나 있는데요. 지난 14일 언론에 폭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기 때문에 거꾸로 자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쫓겨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윤근 대사는 이 정권 초기에 청와대 비서실장 물망에 올랐을 정도로 정권의 핵심 실세로 통합니다. 자, 이번 이 큰 논란과 혼란의 사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의혹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009년 건설업자 장모라는 이가 자기 친조카 인사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당시 우윤근 민주당 의원에게 줬다가 지난 20대 총선이 있던 2016년에 돌려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2011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우윤근 의원과 사시 동기생인 변호사 조모 씨에게, A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건넸고, 이 돈을 받은 변호사 A씨는 1억 2천만 원 중에 1억 원을 뚝 떼내서 우윤근 당시 법사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와대는 일단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6글자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한 부인, 청와대의 해명, 청와대의 설명을 팩트 점검 차원에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근 씨가 돈을 받았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보고서가 작성됐을 때, 정확하게는 작년 8월 달, 우윤근 씨는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 대상이 아니다. 국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다. 이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특별감찰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8월에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씨에 대해서 알아본 것은 그를 국회 사무총장으로서가 아니라 주 러시아 대사 후보로서 알아본 것이 아닌지요. 대사 후보를 인사 검증 차원에서 알아본 것도 불법 감찰이 되는 겁니까? 여기 대해서 청와대는 다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인지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장을 제가 하나 여기 까만 공간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아이가 어제 낮에 우리 집 닭장에서 계란 4개를 훔쳐갔다가 오늘 돌려주었다. 이런 간단한 폭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한 줄짜리 문장에도 팩트가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옆집 아이가 아니라 뒷집 아이였네. 알고 보니 옆집 아이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였네. 이렇게 돼도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그냥 뭉뚱그려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낮인 줄 알았는데
어제 낮에 계란을 훔쳐간 걸로 처음에는 폭로가 됐는데 알고 보니 어제 저녁 답이었더라. 계란이 4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계란이 3개였더라. 아니, 계란이 6개였더라. 이렇게 되어도 사실이 아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팩트 10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지요. 이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하면 이 무엇은 사실이고 무엇은 사실이 아닌지 혼란스럽게만 하지요. 우윤근 씨는 건설업자 장 씨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인사청탁을 받았다면 그건 어떤 직장인가? 청와대는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까? 자, 이 청와대의 설명이 워낙 부실하자 언론은 이제 우윤근 대사에게 직접 물었죠. 고위 공직자이니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윤근 대사는 한 신문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 회장을 포함한 어떤 변호사 한 사람하고 이렇게 2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취업 청탁은 물론이고 후원금 같은 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우윤근 대사는 취업 청탁도 없었고 돈 받은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윤근 대사가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 건설업자 장모 씨가 유세장에 나타나서 선거를 도와줬으니 100만 원이라도 달라면서 행패를 부려서 그래서 차용증을 받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고 인사팀에도 제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도 생떼를 쓰니까 1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1,000만 원을 주고 대신 나한테 차용증 하나 써줘. 이렇게 돈을 1,0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이 우윤근 대사의 해명 납득되십니까? 100만 원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줬다니요. 100만 원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절반쯤 깎아서 50만 원쯤 주면서 달래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윤근 대사가 이 장모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은 20대 총선을 코앞에 둔 2016년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이 송금 과정과 송금 방식도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우윤근 대사의 비서실장인 김모 씨가 자신의 동서의 명의로 송금한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김모 씨와 장모 씨가 주고받은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돈 1,000만 원을 받은 날 장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거가 끝나는 날 차용증은 바로 찢어버리거나 소각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비서실장 김 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석연찮은 점이 있는 겁니다. 떳떳한 돈거래였다면 우윤근 대사가 직접 송금하면 될 일이지 왜 비서실장의 동서라는 이 2단계나 건너뛴 차명 계좌를 이용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또 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선거가 끝나면 차용증을 찢어버리라고 했습니까? 건설업자 장 씨는 한 신문 내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서 조모 변호사의 소개로 우윤근 의원을 직접 만나 대기업 면접을 앞둔 조카를 최종 합격시켜 달라면서 5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런데 그 뒤로 조카 취업이 안 돼서 여의도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우윤근 의원을 따로 만나서 당신 취업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따졌더니 우윤근 의원이 나는 정치 자금인 줄 알고 받았소. 이렇게 해명했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초점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얘기도 사실은 진실 여부를 가리는 그 단서는 딱 한 군데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윤근 대사는 건설업자 장모 씨에게 받았던 돈을
7년 만에 돌려준 것인가? 아니면 받은 돈도 받은 적도 없는 돈 1,000만 원을 그냥 준 것인가? 이 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우윤근 의혹이 특별감찰반장,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의 차례로 보고가 윗선으로 쭉 됐고, 조국 민정수석이 이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종석 실장은 사실로 판단되니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임종석 실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손사래를 쳤고, 김의겸 대변인도 민정이 자체 종결한 것으로 임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청와대와 우윤근 대사의 해명 사이에 스텝이 꼬이는 일이 발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윤근 대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자기가 러시아로 대사 부임하는 시점에 임 실장이 관련 사안을 물었고,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결론난 사안이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윤근 대사는 나중에 부분적으로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어쨌든 임 실장이 먼저 관련 사안을 물었다면 그도 우윤근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보고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우윤근과 청와대 둘 중 누구 말이 맞습니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을 지목해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영찬 수석은 청와대라고 하는 개울물 바닥에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이 바닥에 깨끗한 돌멩이만 깔려있는 1급수 개울물은 미꾸라지가 살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미꾸라지가 산다고 해도 절대로 물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과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에게 미꾸라지라고 비유를 합니까? 청와대에서 물러난 수사관은 인품도 품격도 인격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까? 혹시 그 미꾸라지가 개울물을 흐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권이라는 뚝에 구멍을 낼까 두렵기 때문입니까? 김광일의 입에 공감하시면 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